당신이 숨겨온 비밀을 입막음하려면 그만한 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어? 진나영이 과거를 덮기 위해 수작을 부리다가 결국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김마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한진태와 진나영이 꾸민 모든 음모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그녀 앞에 펼쳐졌습니다. 진나영이 수지와 김마리를 이간질하려고 벌였던 거짓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지와 우리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다는 헛소문이었습니다. 진나영이 퍼뜨린 그 말은 가족의 신뢰를 흔들어 놓은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마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진나영과 한진태가 우리와 김마리의 유전자 검사를 조작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김마리의 진짜 아들인 현우, 즉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나한테? 김마리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나영은 이미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은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김마리는 냉정한 눈빛으로 진나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땅 문서까지 가로채려 한 진나영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가 김마리에게 주겠다고 했던 400억짜리 땅 문서마저 몰래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는 진나영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나영아? 김마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배신하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고 했어. 내가 내 딸처럼 지냈던 시간을 생각하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나았을 거야. 진나영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그저. 김마리는 진나영의 울음소리에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김마리에게 진나영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빌어도 내가 우리에게 저지른 짓을 용서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김마리의 목소리는 한층 더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진나영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김마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거짓말과 음모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지금 진나영에게 더 이상 믿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마리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진나영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진나영은 간절하게 외쳤지만 김마리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더 이상 기회는 없어. 김마리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진나영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가족을 파괴하려 한 진나영의 배신은 김마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김마리는 그 상처마저도 딛고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나영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그 배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가라앉았고 진나영은 바닥을 짚고 떨면서도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떠나야 해. 김마리는 마지막으로 던지듯 말했습니다. 진나영은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큼은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김마리는 더 이상 진나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이미 진나영이 가족에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넌 여기서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어. 네가 저지른 일의 대가는 네가 치르게 될 거야. 김마리는 차갑게 진나영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진나영은 절망 속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진나영을 믿고 아껴줬던 김마리였지만 그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진나영에게 남은 것은 무너져 내린 인생과 손에 쥘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진나영이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건 일주일 전 갑작스럽게 등장한 최 PD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이었지만 진나영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급격하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PD가 김마리의 집을 찾아온 이유는 실종된 가족이 상봉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에게는 그 방문이 악몽처럼 다가왔습니다. 김마리의 집에 최 PD가 등장한 순간 진나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최 PD가 문 앞에 서서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었을 때 진나영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모든 악행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 최 PD는 결코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진나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번져나갔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최 PD는 밝은 목소리로 김마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최 PD의 등장에 김마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최 PD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진나영은 그들의 대화를 멀찍이서 지켜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마리와 최 PD의 대화가 이어질수록 진나영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PD는 분명히 실종가족 상봉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진나영에게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의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지? 진나영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 수지를 모함했던 사건이 진나영의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진나영이 꾸며낸 수지에 대한 거짓말을 돕던 사람이 바로 최 PD였습니다. 최 PD는 진나영의 더러운 계획에 함께 가담해 수지를 몰아세웠고 그 덕분에 진나영은 한동안 수지를 누르고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비열한 거짓말은 진나영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김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봉 이야기를 방송으로 제작하게 된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네요. 최 PD는 김마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이사장님. 세상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현우를 찾게 된 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니까요. 진나영은 김마리와 최 PD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과거 최 PD와 얽힌 그 모든 일이 다시 떠오르며 진나영은 자신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 사람 절대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야. 진나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PD가 단순히 실종가족 상봉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왔다고 믿기엔 진나영의 직감은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은 과거의 악행이 드러날 징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진나영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PD가 밝은 표정으로 김마리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진나영은 벽액이 되어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과 비열한 행동들이 김마리 앞에서 폭로될까 두려웠습니다. 특히 수지에 대한 모함을 기억할 때마다 진나영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수지를 향한 진나영의 악의적인 공격은 가족을 분열시키고 수지의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 PD가 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최 PD가 문득 진나영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진나영 씨도 여기 계셨군요. 오랜만입니다. 진나영은 갑자기 뒷목이 뻐근해지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식은땀으로 가득했습니다. 최 PD의 한마디가 진나영의 귓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처럼 들렸지만 진나영의 과거를 꿰뚫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최 PD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김마리와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진나영은 그런 최 PD를 보며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저 사람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김마리의 옆에서 최 PD와 억지로 미소를 나누는 동안 진나영은 자신이 곧 몰락할 것이라는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최 PD를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나영이 김마리 앞에서 보인 과도한 긴장과 불안함은 결코 평소의 진나영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 PD를 보고 하얗게 질린 표정, 그 미묘한 반응들 뭔가가 있었습니다. 한현성은 이 모든 퍼즐을 맞춰보기 위해 최 PD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한현성은 카페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최 PD를 기다렸습니다. 최 PD는 정시에 맞춰 여유로운 걸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능글맞은 미소를 띤 채 한현성에게 다가왔습니다. 한현성 씨 기다리게 했나요? 최 PD는 가볍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현성은 차가운 표정으로 최 PD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진나영 씨가 요즘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말이죠. 최 PD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나영 씨가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의 말투는 그저 가볍게 듣고 넘길 만한 것이었지만 한현성은 최 PD의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한현성은 목소리를 낮추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진나영이 과거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나요? 수상한 일들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최 PD는 순간 살짝 입가를 씩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진나영 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한현성은 그의 대답에 의심을 품었지만 겉으로는 그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분명 진나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현성의 눈빛은 차가웠고 최 PD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듯 답했습니다. 진나영 씨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최 PD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작은 오해나 일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겠죠. 그보다는 제가 한현성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실종된 가족 상봉 이야기라니 이런 기회는 흔치 않거든요. 최 PD는 능청스럽게 화제를 돌리며 인터뷰를 하려는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한현성은 대화를 간단히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최 PD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워낙 시간이 지나서 그는 한결같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한현성은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불순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현성은 알아채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 PD는 자신과 한현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최 PD의 손목에 있던 스마트워치가 은밀히 녹음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최 PD는 능청스럽게 한현성과의 대화를 이끌어 가면서도 그 대화를 자신의 자료로 남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현성 씨도 알겠지만 방송이라는 건 모든 걸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최 PD는 능글맞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의 일은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한현성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숨겨야 할 과거가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최 PD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한현성 씨도 그걸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그의 눈빛은 깊이 내재된 교활함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교활함은 한현성이 지금 당장 확인하기에는 너무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현성은 답답한 마음으로 커피잔을 들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리 최 PD를 추궁해도 더 이상의 답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한현성은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 PD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죠. 언제든 인터뷰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최 PD는 그 말과 함께 천천히 문을 열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한현성은 잠시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나영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지만 최 PD가 그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 PD의 그 미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최 PD는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겠지. 최 PD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을 때 진나영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신자는 최 PD, 그리고 그 옆에 뜨는 알 수 없는 파일.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보자 그 속에서 흘러나온 것은 한현성과 최 PD의 대화였습니다. 진나영이 과거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한현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최 PD의 능청스러운 목소리.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나영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왜 나한테 보내는 거지? 손이 덜덜 떨리며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진나영은 놀람과 불안 속에서 곧바로 최 PD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PD님, 이게 뭐예요? 왜 이런 녹음을 나한테 보내는 거죠? 진나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불안감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최 PD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나영 씨,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요? 이런 건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진나영은 최 PD의 그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 대화가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니 무슨 뜻이에요?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최 PD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직접 만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진나영 씨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를 길게 할 장소는 아닙니다. 진나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약속한 장소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 안에서도 손은 쉬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PD가 보내온 녹음 파일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뭔가 더 깊은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나에게 이걸 보내는 걸까? 생각할수록 답답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최 PD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유의 여유로운 표정과 능글맞은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진나영을 맞이했습니다. 진나영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PD님, 본론부터 얘기해줘요.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런 걸 나한테 보내신 거예요? 진나영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최 PD는 웃으며 진나영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나영씨, 왜 이렇게 급하세요? 일단 차 한잔 하시죠. 그는 고개를 돌려 메뉴판을 손에 쥐고는 여유롭게 넘기며 계속 빙글빙글 웃었습니다. 차가 문제인가요? 최 PD님, 이게 무슨 협박이라도 되는 건가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최 PD가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PD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진나영 씨, 저를 너무 나쁘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오래된 친구로서 진나영 씨를 도와주고 싶을 뿐이에요. 도와주다니요? 지금 이렇게 제 불안감을 키우면서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진나영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가슴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최 PD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진나영을 바라봤습니다. 진나영 씨가 과거에 힘들었던 일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나영 씨도 아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 얼마나 큰 일이 될지요. 진나영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제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최 PD는 결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진나영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PD가 그 과거를 숨겨주는 대가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직접적으로 말해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PD는 여전히 능글맞게 웃으며 진나영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돈 얘기는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네요. 최 PD는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저 진나영 씨가 이런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나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최 PD의 말은 더 이상 돌려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돈이군요. 진나영은 치가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를 원하는 겁니까? 최 PD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진나영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진나영 씨가 결정하실 문제겠죠.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면서도 여유로웠습니다. 진나영 씨가 어느 정도로 이 비밀을 지키고 싶으신지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진나영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과거의 악행이 되돌아와 자신을 덮칠 줄은 몰랐습니다. 최 PD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었지만 그 대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한진태를 찾았습니다. 최 PD와의 만남 이후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진나영을 괴롭혔습니다. 최 PD는 돈을 원했고 그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진태를 속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나영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내며 최 PD가 한진태의 비밀까지 알고 있다는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야지만 한진태에게서 필요한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진태가 있는 사무실에 도착한 진나영은 이미 초조함에 가득 찬 얼굴로 한진태를 마주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나영아, 무슨 일 있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진나영은 한진태 앞에 서서 숨을 가다듬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최 PD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아버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한진태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김마리와의 관계, 그리고 현우를 외면했던 그날의 비밀이 떠올랐습니다. 한진태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무슨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야? 진나영은 한진태가 겁에 질린 표정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최 PD가 아버님이 25년 전 현우를 외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가 그 이야기를 어머님에게 전하려고 해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뻔뻔함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최 PD는 한진태의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한진태는 숨을 삼키며 한순간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그게 어떻게? 그의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들통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님. 진나영은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최 PD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어머님께 말하기 전에 어떻게든 처리해야 해요. 한진태는 미친 듯이 머리를 감싸쥐며 생각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단 말이냐? 그는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나영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은 바로 김마리가 한진태에게 주겠다고 했던 400억짜리 땅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자신이 그 돈을 다 가지려 했던 계획을 떠올리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게 내 기회야. 진나영은 순간적인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최 PD에게 그 돈을 전부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진태에게는 필요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숨을 쉬며 일부러 무겁게 말했습니다. 최 PD가 요구한 돈이 400억이에요. 한진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400억? 그걸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한진태에게 얼마나 큰 부담일지 알고 있었지만 진나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은 그저 한진태를 몰아붙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진나영은 의도적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께 주려고 했던 400억짜리 땅이 있잖아요. 그걸 쓰면 돼요. 그 땅을 팔아서 최 PD에게 그 돈을 주면 입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한진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진나영을 바라봤습니다. 마리가 그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걸 받지 않았는데. 진나영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얘기해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그 비밀은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의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어요. 현우, 아니, 우리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한진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진나영의 말에 휘말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땅을 팔면 막을 수 있겠지. 한진태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나영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진지함을 유지했습니다. 네, 아버님.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나영은 그 400억이 결국 자신의 손으로 들어올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마리에게 그 땅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해결하자. 진나영은 속으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 PD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돈은 결국 한진태의 것, 그리고 자신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로지 진나영의 몫이었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와 함께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마리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한진태의 눈에는 그 담담함이 어떤 복잡한 감정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만큼은 그 신뢰를 철저히 이용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해. 한진태는 말을 꺼내며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현성이에게 그 땅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김마리는 한진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현성이에게? 그 땅을 왜? 한진태는 재빨리 말을 덧붙였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데에도 현성이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잖아. 처음부터 나에게 주겠다고 했던 땅이니 현성이 명의로 돌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김마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 땅은 처음부터 한진태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기에 굳이 더 고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에게 주려던 땅이니 뜻대로 하세요. 김마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동의했습니다. 한진태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나영은 한진태에게서 김마리가 동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의 손에 들린 것은 겨우 1억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생각했습니다. 400억을 모두 최 PD에게 줄 순 없어. 내가 이걸 모두 챙길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진나영은 급하게 마련한 1억을 들고 최 PD를 만나러 갔습니다. 진나영은 긴장된 얼굴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최 PD는 여전히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이 내민 현금을 확인한 순간 최 PD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야 진나영 씨. 이게 전부예요? 최 PD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억이라니 내가 요구한 금액이 1억이었나요? 진나영은 급하게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그 성금이에요. 급하게 마련하다 보니 일단 현금으로 1억밖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나머지는 곧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진나영의 말은 다급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최 PD는 전혀 믿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진나영을 쳐다봤습니다. 성금? 진나영 씨, 내가 농담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최 PD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비밀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군요. 더 이상 말해봤자 시간 낭비겠어요. 진나영은 그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최 PD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자 진나영은 다급하게 손을 내밀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진짜 성금이에요. 제가 갑자기 돈을 마련하느라 그 돈을 한꺼번에 준비하기가 힘들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나머지 금액도 다 준비할 테니까요. 최 PD는 진나영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진나영 씨,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난 당신과 거래할 때 언제나 진지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보군요. 진나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최 PD의 팔을 놓고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진짜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나머지 금액도 곧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최 PD는 잠시 진나영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진나영의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이번 한 번만 믿어볼게요. 최 PD는 한 발 물러서며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엔 이런 얕은 수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금액 꼭 준비해와요. 진나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속 깊이에는 불안감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 PD는 그 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은 그 400억을 절대로 모두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400억짜리 땅 문서를 손에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진나영은 이 땅 문서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PD에게 약속한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지만 진나영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 PD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금액을 챙기려는 의도였습니다. 대출이 실행되는 순간 진나영은 마침내 모든 것이 자신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진나영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재단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은 당연히 이사장인 김마리에게 보고되는 사항이었지만 진나영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재단 이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김마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비서에게 그 내역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 땅 문서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진나영이라고요? 김마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이사장님. 진나영 씨가 재단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보고입니다. 김마리는 당혹스러워하며 진나영이 대출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런 큰 금액을 대출받았을까? 김마리는 진나영의 행동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비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사장님, 진나영 씨가 최근 최 PD와 빈번히 만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돈이 오간 정황도 있었습니다. 김마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돈을 건넸다고? 진나영이 최 PD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고요? 김마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진나영 씨가 최 PD에게 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접한 김마리는 분노에 차오르며 최 PD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진나영과 돈을 주고받았는지 추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서는 즉시 최 PD에게 연락을 취했고 김마리의 지시에 따라 강경하게 경고했습니다. 최 PD, 협박과 금품 갈취로 고소당하기 전에 사실대로 털어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 말에 최 PD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다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최 PD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진나영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진나영 씨가 저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진나영 씨가 저한테 돈을 주고 부탁한 건 수지 씨와 이사장님을 속이고 비밀을 덮어달라는 거였어요. 진나영 씨는 오랫동안 수지 씨를 모함해왔고 그 뒤에 수많은 비열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최 PD는 진나영의 추악한 본성에 대해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진나영이 수지를 몰아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꾸며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이용했던 사실까지 말했습니다. 진나영이 이 모든 비밀을 돈으로 무마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재단 자산까지 동원했다는 진실이 김마리에게 밝혀졌습니다. 최 PD가 털어놓은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마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나영,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지? 김마리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분노로 인해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나영을 믿고 아껴왔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마리는 즉시 진나영을 불러들였습니다. 진나영이 마주 앉았을 때 김마리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들었어, 진나영. 네가 한 짓을. 김마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진나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김마리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어. 최 PD가 다 털어놨어. 네가 수지와 나를 속이고 거짓말로 모함했던 것, 그리고 재단의 자산까지 이용해서 돈을 건네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김마리는 더 이상 진나영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넌 이제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내 눈앞에 두고 싶지 않아. 김마리는 결단을 내렸고 그 말에 진나영은 경악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진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김마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넌 기회를 여러 번 받았어, 진나영. 하지만 네가 그 기회를 저버린 거야. 이젠 끝이야.
진나영은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자신이 꿈꾸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진나영의 뒷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짓과 욕망으로 얼룩진 인생의 끝에서 진나영은 더 이상 붙잡을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